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캐디의 하루는 어떤지에 대해서, 캐디 일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디도 회사니까, 직업이니까 출근은 해야 되겠죠. 출근은 근무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출근을 합니다. 일반 회사는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겠죠. 일반 회사는 9시부터 근무 들어간다 하면 9시 땡 하면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10분 전, 20분 전, 뭐 1시간 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캐디는 특히 더 자기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전. 그런데 1시간 전에 출근하면 사실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어차피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셔서 여러분들 옷도 갈아입고 시간적 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출근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 권장 사항입니다. 각각의 골프장은 보통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출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엔 출근과 동시에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골프장에 출근하시면 사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근하실 때도 출근 복장도 사실 우리가 일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회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거는 좀 아닌데 싶은 복장은 자제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다음에는 그날 내가 몇 시에 근무 나가는지 시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요. 조금 뒤로 늦춰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 대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예상한 대로 시간대로 내가 이 시간에 대기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날 날씨, 기상 상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캐디는 사실 TV 볼 시간은 별로 없어요. 많이 일을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일기 다음날 잠들기 전에 다음날 기상 상태는 꼭 확인하고 잠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못했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시면 오늘 뭐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이따가 오후에 비가 올 것 같다, 눈이 올 것 같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그 날씨에 맞는 근무 용품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나기가 내린다던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처 못했을 때는 고스란히 비를 맞고 다닐 수도 있고요. 눈을 고스란히 맞고 다닐 수도 있고, 또는 그날 준비해야 되는 볼타올을 한 장만 가지고 나가서 비에 다 적시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볼타올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날 날씨에 맞는 근무용품을 준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 뭐가 있을까요? 그날 코스의 이상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진행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또는 오늘은 오른쪽 그린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왼쪽 그린만 사용합니다. 또는 왼쪽 그린 중에서도 뒷부분은 작업을 하고 앞쪽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나가셔야지 내가 코스에 나가서 근무하실 때 당황하지 않겠죠.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린 앞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나는 코스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잘 못해주는 안내원이 되겠죠. 이렇게 공지사항도 확인하고 근무 대기 상황 파악하고 그날 일기에 맞는 근무용품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 전이나 1시간 30분 전에 적어도 이 시간 전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1시간 30분 전에는 이미 근무 상태가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30분 전에 골프장에 딱 도착하는 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출근이 아니고요. 1시간 30분 전에는 언제 어느 때 내가 근무를 나가더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게 근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시간 전에 여러분 출근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일을 나가려면 카트를 갖고 나가야 되겠죠. 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카트 주차장인데 내려가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내가 어제 카트 주차시키고 나서 충전을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카트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충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코스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 장거리 갈 때 기름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기름이 애매할 것 같으면 미리 다 보충시키고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 가운데서 차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가 제대로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또는 외관 눈으로 확인해서 자 여기가 오전 나는 분명히 깨끗한 카트를 주차시켰는데 오늘 일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근무 나갈 때 이것 때문에 카트에 문제가 생겨서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또 카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이거 왜 그러냐 얘기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트는 전날 주차시킬 때도 카트 외관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지만 다음날 출근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카트 충전 상태,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외관. 그리고 골프장마다 카트를 한 사람에 한 대씩 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 차니까 관리를 잘 하겠죠. 그런데 또 골프장마다 그렇지 않은 골프장도 있어요. 카트 한 대로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비를 잘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 일한 사람이 이 카트를 가지고 나서 여기가 다른 데 부딪혀 갖고 왔는데 집에 가는 게 바빠서 충전만 시키고 갔어요. 카트 일지의 기록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가서 나는 이 카트 갖고 오늘 운행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카트 확인하면서 이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정비를 해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 나도 급하게 아까 1시간 반 전에 출근해야 된다는데 1시간 반 전에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나가야 돼요. 나가면 이거 확인을 못하고 나면 코스 중간에서 내 차가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항상 내가 가지고 나갈 차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카트에도 근무용품 다 세팅 미리미리 다 해두시는 거예요. 물도 채워두시고요. 또 쓰레기 봉투도 다 세워두고 또 그 외에 또 필요한 거 뭐 종이컵이라든가 비닐봉투라든가 다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 카트 세팅이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대기 순번 자 우리 팀이 보통 7분 간격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카트도 대기 순번대로 주차시켜 두고 순번대로 나가는 겁니다. 백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은 다 이 뒤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카트고가 지하에 돼 있어요. 지하에 돼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백을 앞에서 현관에서 내려서 백은 컨베이어를 타고 지하로 내려옵니다. 카트고로 많이 내려와요, 백이. 그럼 여기서 백을 쭉 진열해 두고 있다가 배치표를 받으면 그때 백을 찾아서 얼른 싣고 나가시면 돼요. 자, 카트고에서 카트 서행으로 운전해야 된다고 전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이 반짝반짝하죠. 코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물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더 미끄럽겠죠. 이 주차장 내에서도 사고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께서 카트 주차시킬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백대기는 카트 대기 주차 시키고 나서 백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백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각 골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백대기는 어디든지 다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번대로 캐디는 순번대로 근무 나갑니다. 뭐 일찍 왔으니까 일찍 근무 나가고 늦게 왔으니까 늦게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100명이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기 순번이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90번까지 일을 했고 내일은 91번부터 또 그 뒤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일은 항상 공평하게 일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오늘 2번 한 사람이면 내일은 한 번만 일을 하고 오늘 한 번 일한 사람은 내일 2번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쉬지 않으면 항상 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순번대로 대기하다가
팀을 배정받습니다. 배치표에 내 고객님 명단이 딱딱딱 네 분 명단이 쓰여져 있는 배치표를 내가 받게 되면 일단 코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18홀로 돼 있지만 A 코스로 먼저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B 코스로 먼저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코스를 확인 못하고 나가면 A 코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백을 싣고 내가 B 코스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B 코스에 가서 나는 마냥 기다려요. 손님은 A 코스에 가서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치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일단 내가 어떤 코스 먼저 출발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티오프 시간, 그 다음엔 고객님 명단을 확인해서 그 명단대로 백을 찾습니다. 백에는 네임택에 고객님 성함이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 적힌 백을 다 찾아서 다 백을 실어요. 백 실을 때는 힘들다고 백 무게가 보통 15kg에서 20kg까지 나가요. 백을 실을 때 무겁다고 찌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카트에 부딪히거나 해서 찢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무 나가기 전에 백감 물어주고 나가야 돼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뭐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티켓 말씀드릴 때 그린에서 홀컵에서 깃대 뽑을 때 번쩍 들어서 뽑는다. 질질 끌지 않는다. 골프장에서는 모든 물건은 질질 끌면 안 돼요. 백도 무거울 거예요. 사실 무거워서 백 하나만 실는 게 아니고 4개를 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거는 번쩍 들어서 올리고 두 번째 것도 번쩍 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건 번쩍번쩍 안 들려요. 그러면 찌 끌어올리다 보면 찢어져요. 여러분들은 번쩍번쩍 들어서 올리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을 싣고 백 실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안전벨트. 우리 운전할 때 차 타면 안전벨트 꼭 하라고 하죠. 백을 실은다면 안전벨트 꼭 묶어주셔야 돼요. 내 몸에 묶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 중간에 골프장이 직선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곡선 부분도 있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곡선 부분에 카트가 턴할 때 휙 해서 가장자리에 실린 백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벨트를 묶어두지 않으면. 그래서 백을 실은 다음에는 필히 벨트를 꼭 묶어두시면 아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백을 묶었으면 출발을 해야죠. 출발 지점으로 고객님 모시고 이동을 합니다. 지점은 티잉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는 각 홀에서 제일 처음 티샷을 하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골프장마다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티샷을 하십시오. 만들어 놓은 골프장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 매트는 없애고 전체적으로 넓게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티마크에서 양쪽에 뭐 조형물만 하나씩 갖다 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남성분들은 티는 레귤러 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티라고도 했죠. 자, 이분도 여기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화이트 티에서 남성분이 티샷을 하셨습니다. 티샷을 하기 전에는 일단 고객과 클럽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백을 받으면 고객하고 백하고 매치를 해서 그 고객은 꼭 그 고객 백에 있는 클럽만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고객 네 분이 헷갈려서 간혹 가다가 클럽을 바꿔서 전달해드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근무 나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치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백을 실은 다음에는 백 실어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클럽하고 백하고도 매치를 하고 또 간혹 내가 백을 실어 놓고 있으면 고객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그 백에서 볼도 꺼내고 장갑도 꺼내고 이런 일이 생겨요. 처음에 오시는 고객님이 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통성명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고객님이 이분이 오셔서 제일 왼쪽에 있는 백에서 볼을 꺼내면 아, 흰색 옷도리를 입으신 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백이 이분 백이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클럽을 전달해 드릴 때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뭐 그분 백에서 볼을 꺼내 드린다던가 할 때 그분 거를 물건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클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미리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이 운동을 하시면 누가 먼저 쳐야 되는지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이 순서 정하는 거를 오너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먼저 치셔야 될지 오너를 선정한 다음에 자, 그 코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홀은 파4홀이 몇 미터입니다. 까지 설명드리고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바로 보이지만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까지 거리라든가 피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안내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파4홀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 타수는 4타가 파4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여기 파4홀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고객님도 계시지만 미드홀입니까? 숏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4냐고 물어볼 때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미드홀이냐 숏홀이냐 물어보실 때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본인들이 말하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일단 1번 선수가 공을 쳤어요. 공을 치면 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끝까지 보셔야지 돼요. 왜냐? 그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그 다음 또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얼만큼 거리가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여기서 공을 친 거 딱딱, 저분 잘 치셨네, 멀리 치셨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이분 공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나면 일단 이 공이 떨어지는 걸 확실하게 본 후에 저 공이 저 앞에 있는 벙커 앞에 떨어졌다 또는 오른쪽에 떨어졌다 왼쪽에 떨어졌다 여러분 자신한테 기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는 아주 더 좋은 방법은 고객님이 치시고 나면 고객님들은 항상 궁금해 하세요. 내 볼이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또는 페어웨이 가운데 떨어졌는지 아니면 오비가 났는지 왼쪽 산으로 올라갔는지 다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알려드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객님 페어웨이 가운데 잘 갔습니다. 또는 고객님 오른쪽으로 갔지만 벙커에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드리려면 볼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잘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볼 보는 거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볼을 봐야지 거리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볼은 치는 순간부터 한 번도 한눈 팔면 안 돼요. 끝까지 보시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땅땅땅 티샷 다 끝나고 나면 되도록이면 카트에 네 분이 한꺼번에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네 분 중에 거리가 가장 짧은 분은 바로 요 코앞에 떨어진 분은 카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치실 수 있는 클럽을 드리고 남은 거리를 알려드리고 나머지 세 분은 카트에 이동해서 카트 타고 같이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티샷 끝나고 이제 공이 페어웨이 가운데 잘 떨어졌어요. 페어웨이에서는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순번에 정해서 1, 2, 3, 4번 순서대로 공을 친다고 했어요. 페어웨이에 와서는 티샷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순서로 공을 칠 수도 있어요. 페어웨이에서 공을 칠 때는 그린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볼 먼저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짧게 날아간 볼을 먼저 쳐야 된다는 소리죠. 일단 카트를 중간 지점에 세워두면 그린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볼이 어떤 볼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쳐야 되는 볼 거리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알려드리는 거리에 의해서 원하는 클럽을 전달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볼을 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한 후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을 하시다 보면 당황해서 공 4개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분의 공 위치를 내가 한꺼번에 다 알려드린다고 해도 네 분이 한꺼번에 공을 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분 거리를 한꺼번에 못 알려드려서 내가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쳐야 되는 볼이 어떤 볼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장 멀리 있는 볼, 그린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볼이 제일 먼저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먼 볼,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먼 볼. 그래서 그린으로 자꾸 우리가 빨리빨리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다 전달해 드린 다음에는 그린에 가면 그린에서는 다른 클럽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린에서 어떤 클럽 사용한다고 했죠?
예, 그린에서는 퍼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서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른 클럽은 빨리 내가 받고 퍼터를 신속하게 교체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클럽만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아무 데서나 스윙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그린을 손상시킬 의도가 없었지만 그냥 연습으로 스윙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린을 푹푹 파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아니면 고객님이 그린에 올라가기 전에는 고객님 손에는 퍼터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린에 올라가면 퍼터를 신속하게 교체해드리고 그 다음에 볼을 마크해요. 볼을 마크한 다음에 퍼팅 라인을 재빨리 파악한 다음에 볼을 닦아서 고객님한테 직접 전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또는 고객님께서 나는 퍼팅 라인 아직 잘 못 봅니다. 내 퍼팅 라인 좀 봐주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을 직접 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놔드릴 때는 홀컵을 기준으로 높은 쪽을 방향으로 공을 놔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높은지 알려드리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가끔 가다가 나 어느 쪽 봐요? 아니면 어디를 볼까? 이런 경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홀컵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높은지를 높은 곳을 알려드리면 돼요. 높은 데를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니까. 그래서 예, 고객님 오른쪽이 높습니다. 또는 왼쪽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이런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린 상태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 상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린 상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홀컵은 항상 같은 곳에 홀컵이 있을까요? 아니면 홀컵의 위치가 맨날 다를까요? 네, 맞아요. 홀컵은 맨날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컵이 맨날 저쪽에만 있으면 고객님이 저쪽만 집중적으로 밟으면 저쪽 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홀컵이 저 뒤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홀컵을 아마 이 앞쪽 정도에 갖다 꽂아둘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제 많이 밟은 데는 밟지 못하게 앞쪽으로 빼두겠죠. 그래서 홀컵의 그날그날 위치에 따라서 경사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때마다 고객님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있어도 지금 홀컵이 현재 저기 있을 때는 어느 쪽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홀컵이 여기 있을 때는 아까는 오른쪽이 높았지만 홀컵이 앞에 있을 때는 왼쪽이 높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물어보실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린 상태 파악하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린에서는 페어웨이에서는 그린에서 멀리 있는 볼 먼저 친다고 했어요. 그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에서는 어디가 목표예요? 그린에서는 이 홀컵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린에서는 홀컵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볼을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볼 먼저 내가 마크하고 닦아서 고객님한테 드리면 되겠죠. 그린으로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어느 볼을 먼저 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빨리 계산을 해서 먼저 쳐야 되는 볼 먼저 칠 수 있게 준비를 시켜드리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 진행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항상 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볼 먼저 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볼 먼저 봐드려도 되지만 다른 고객님이 봤을 때는 멀리 있는 볼이 저 볼이 멀리 있는데 제가 일이 서툴러서 미숙해서 또는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볼이 멀리 있는지 멀리 있는 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동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린에서 사용하는 거 퍼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터를 그린에 딱 눕혀놨을 때 평평하죠. 그린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미숙한 골퍼들, 초보, 비기너분들은 이 퍼터 사용을 잘 할 줄 몰라서 이 퍼터로도 그린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린에 고객님이 올라가실 때 퍼터 말고 다른 클럽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도록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그린은 그렇게 크게 손상시킬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에서 홀아웃 하고 나면 라운드가 끝나요. 이렇게 1번 홀 끝났습니다. 이렇게 티잉그라운드에서 공을 치고 티잉그라운드에서 친 볼이 페어웨이로 갔어요.
페어웨이에서 침볼이 그린에 올라가고 그린에서 홀컵에 공이 땡그랑 들어가면 한 홀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홀 한 홀 해서 18홀이 라운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루에 18홀 18홀이면 똑같은 일을 18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그러니까 미숙할 수도 있고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홀,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은 힘들겠지만 자꾸자꾸 하면서 일이 숙달되고 빨라지고 그다음에 아주 나중엔 노련한 경험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하고 일을 하시면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 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기술은 날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8홀 마지막 퍼팅까지 마치고 라운드를 종료했어요. 마지막 퍼팅이 끝나면 스코어 정산을 빨리빨리 해서 고객님들은 마지막 홀 끝나고 걸어가시면서도 스코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전홀에 스코어 계산이 다 끝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홀 퍼팅 끝나면 스코어 정산을 해서 스코어 빨리 기록을 해 둡니다. 언제 고객님이 찾으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18홀 라운드 끝나고 나면 일단 맡기신 소지품이 있으면 소지품 확인하고 소지품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고객님이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 키, 그 외에 뭐 선글라스, 뭐 시계, 반지 별거 다 맡기세요. 그런 거를 내 물건이 아닌 거는 고객님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지품 돌려드리고 클럽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나오셨을 때 클럽 갖고 나왔던 거랑 똑같은 개수가 있는지, 또 처음 나왔을 때 클럽 커버 있던 거랑 똑같이 커버가 제대로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한 후에 고객님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는 고객과 함께 카트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고객님 차에 바로 백을 실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고객님과 확인한 후에 고객님은 고객님대로 그냥 락카로 들어가시고 캐디가 바로 나와서 그냥 현관 앞에 백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 골프장마다 조금씩 시스템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혹시 고객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백을 실어 드릴 경우에, 아까 우리 처음에 백 실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무거워서 백 찍 끈다고 했어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백이 무거워서 백을 찍 끌어서 올리는데 18홀 라운드 끝난 다음에는 힘이 남아 돌까요? 18홀 라운드 끝났으면 진짜 힘이 없어요. 우리는 18홀 내내 네 분의 고객을 상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다 소진한 상태예요. 힘이 더 없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카트에서 백을 찍 끌어내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다 보면 18홀 라운드는 정말 하하호호 웃고 라운드를 즐겁게 마쳤는데 백을 실어드리다 백이 쭉 찢어져요. 18홀 동안 하하호호 웃는 게 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드시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힘을 쓰셔야지 돼요. 백 번쩍번쩍 들어서 내리고, 또 백을 고객님이 사실 잘 안 실어요. 같이 옆에 버티고 서 있고 백을 실어드릴 때는 우리가 다 실어드려요, 사실. 고객님 백 실어드릴 때도 고객님 차 기대고 백을 지 끌어올리시면 거기도 또 백이 손상되겠죠. 백도 손상되고 그때는 차도 손상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백이든 뭐든 무조건 번쩍번쩍 들어 올린다.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간혹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보면 이런 사소한 거를 실수하기 때문에 고객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예요. 18홀 라운드 다 끝나서 백을 실어드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갈 때까지도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백은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실을 때도 번쩍번쩍 실어 드린다. 그리고 자, 마무리 인사까지 확실하게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카트고로 이동을 하시면 고객님과는 이제 완전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카트고로 이동을 하면 라운드를 마친 카트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 카트 청소 내일 와서 할래. 그 카트 가지고 그냥
주차시키고 가요. 내일 아침에 오면 시간이 있을까요? 내일 아침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카트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날 운행한 카트는 그날 청소를 다 마치는 게 원칙이에요. 청소도 다 마치고 주차 구역에 주차 확실히 시키고 충전까지 시킨 후에 외관 검사도 여러분 하셔야죠. 외관 검사도 하신 다음에 운행 일지 확실하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혹시 카트 담당관님이 보다가 보고 운행 일지를 보니까 이 사람 카트에 운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대더라. 그러면은 보고 바로바로 정비를 해줄 수 있게 운행 일지를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사실 카트 담당관님이 각 골프장마다 혼자서 100대 이상이 되는 카트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일일이 못 봐줘요. 그리고 일일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 근무 후에 운행일지를 확실하게 기록해 두면 운행일지는 그날 체크를 하니까 12번 카트가 오늘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대더라. 뒤에 소리 한번 나는 거 봐줘야 되겠네. 또는 12번 카트가 어느 홀에 가서 중간중간 자꾸 섰대더라. 이거 뭐가 이상했는지 한번 봐줘야 되겠네. 이런 게 생기면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없으면 다음날 내가 일할 때 내 카트를 갖고 운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일지 확실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다음날 출근 시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출근 시간 내가 내일 8시에 근무 나간다. 내가 몇 시에 근무 나가는 시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출근 시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내가 몇 시에 근무 나가는지 근무 시간까지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더 정말 좋은 거는 내일 내가 가지고 나갈 용품까지 미리 챙겨서 내 라카의 준비를 싹 된 상태로 준비를 해놓고 퇴근을 하게 되면 다음날 출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회사에 출근하실 수도 있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느냐, 준비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내가 보면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 안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미리 다음날 일할 걸 준비해 놓게 되면 다음날 오면 시간이 그동안 그만큼 많이 남아 있겠죠. 카트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요. 또 유니폼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은 사실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그날 오늘 내가 골프하고 라운드 하면서 골퍼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한마디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무슨 나무가 죽어있어 말라있던데 오늘 보니까 오늘 또 그러네. 특히 회원분들은요, 그 골프장을 내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나무가 죽어 있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러네. 도대체 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본인들끼리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담당 캐디한테 얘기를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미리 메모를 해 두셨다가 경기부에 전달 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있으면 오늘 우리 골퍼님께서 운동하신 도중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면 우리가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도 그런 거는 바로바로 보고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코스 쪽 일이야 하고 내 일이 아니고 회사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일 내일 따지기 전에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퇴근하시면 돼요.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이게 캐디 하루 일과고요. 우리는 1년 365일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지루할 수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일이니까. 이 똑같은 일이고 지루하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 일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고객님이 오실 때 귀찮고 이런 경우는 내가 너무 익숙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은 고객님이 오셔야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근무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강부터 6강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자, 강의 잘 들으셨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육장에 오셔서 듣는 골프 실무, 캐디 실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론에 불과한 거고요. 이론 많이 알고 있다고 실무 잘하는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교육장에 꼭 오셔서 실무 교육 필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